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신사고 3-3단원 과학 기술 분야의 글 읽기 그 중에 첫 번째인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단원이 과학 분야와 기술 분야의 글이 나오는 단원인데 그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 분야,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기술 분야의 글에 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우선 우리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단원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독서 유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글의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충돌설에 관해 묻는 문제. 이것도 내용 확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건 글의 전체에 걸쳐서 묻는 거고 이거는 새로운 충돌설, 글의 일부의 핵심을 두고 묻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역시 같은 유형으로 달의 표면에 관한 내용 확인 문제. 이 두 가지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유형이고요. 그 이외에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의 특성, 그리고 과학 기술 분야의 독서 방법, 우리 여기서 배울 거죠? 이걸 묻는 문제, 그리고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그리고 달의 기원에 대한 가설을 판단하는 문제. 이게 세 번째로 자주 출제된 유형입니다. 일단 내용 파악을 기본적으로 하셔야겠고요. 그 내용 파악 중에 새로운 충돌설, 이 분야는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고 달의 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의 특징과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 출제 유형에서 이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선지가 출제가 됐는데 답이 뭐였냐면 자연현상의 법칙을 탐구하고 그 원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이다 가 맞는 답이었어요. 바로 여기 나오죠. 과학 분야를 설명한 이 부분이 선지로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과학 분야는 자연현상의 법칙을 탐구하고 그 원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에 관한 분야입니다. 이런 내용이 선지로 활용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 배우실 기술 분야란 과학 이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원리와 방법을 밝힌 글. 이것은 적용이란 말이 핵심이겠죠. 그 적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밝힌 글이 기술 분야에 관한 글이다. 자, 그러면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 바로 들어갈게요. 총 3가지가 제시되죠. 그 3가지가 뭔지 먼저 봅시다.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선 첫째, 글에 드러난 과학 기술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요.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을 판단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 입증 과정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셋째, 과학 기술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읽는다. 이렇게 3개 있죠. 제가 방금 읽은 이 3개를 A, B, C 표시를 하고 이 A, B, C에 딸린 밑에 상술된 문장 있지요. 그 문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보기에 넣어놓고 연결 짓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요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 부분 문장의 보기에 제시되었으면 이 주요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1번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방법. 과학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객관성을 판단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분야에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가 자주 등장하니까.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원리를 입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마디로 낯설고 어렵고 전문적이니까. 주요 용어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지식과 정보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술 문장이 길지요. 뒤에 또 있어요. 제시된 지식과 정보의 의미를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판단하고 의문이 생기면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 이 내용을 1번이랑 연결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는 건데, 자, 이런 과학기술 분야의 글은 귀납, 연역, 유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과학적 입증 과정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논거가 무엇이고 주장이나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가 끝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비판적으로 점검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 3가지 우리 검토해 봤고요. 이 밑에 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과학 분야의 글,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 글은 달의 생성 기원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머리말에서는 우리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달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요. 본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달의 기원에 대해 설명을 하는 3가지 이론을 제시합니다. 예전의 이론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달 암석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게 되죠. 아폴로 계획에서 달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이 제시가 되죠. 그게 새로운 충돌설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그 새로운 충돌설이 새로운 충동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입증하는 과정을 제시해요. 시험에 많이 출제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맺은말에서는 달의 바다와 고지대, 그 두 지대의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말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문단에서는 달에 관해서 언급한다고 말씀드렸죠. 달은 태양계에 당연히 속하고 위성에 해당이 됩니다. 위성은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인데 우리 태양계에는 180개가 넘게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5번째로 큰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꽤 큰 위성이죠. 따라서 지구는 태양계에서 비교적 작은 크기인데 그 작은 크기에 어울리지 않게 큰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 그리고 달의 크기, 그리고 지구 지름의 몇 분의 몇인지 제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 보셔야겠네요. 달은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계속 달라진다.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를 돌고 있다. 이 부분을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게 지구면은 달이 지구를 공전할 때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서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계속 달라진다. 여기 이 구간에 갔을 때는 달이 약간 멀게 보이겠고 이 구간에 왔을 때는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달이 크게 보이겠죠. 이것과 관계되는 현상인 조석 현상과 슈퍼문 현상, 이것을 보기에 제시하고 그 원인을 이 글에서 찾아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조수간만의 차나 달이 크게 보이는 현상인 슈퍼문 현상은 어디 무엇 때문에?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를 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예전 이론 3가지를 한번 볼게요. 직접 달에 가서 월석을 가져와. 월석이란 말이 이 글 전체에서 계속 반복이 되죠. 달에 있는 돌, 그것을 가져와서 분석하기 전에는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3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그 말은 월석을 분석한 후에는 이 이론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요. 지구가 형성될 때 달도 함께 형성되었다. 이게 1번 이론. 그리고 두 번째 이론. 커다란 운석이 충돌할 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질량이 모여서 달을 형성했다. 특히 방금 읽은 이 2번 이론은 뒤에 나오는 새로운 충돌설이랑 같이 섞어서 틀린 선지로 많이 출제되거든요. 뒤에 나오는 새로운 충돌설은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기존 이론 두 번째는 커다란 운석이에요. 운석으로 구별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운석이 지구랑 충돌했을 때 지구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달이다. 세 번째, 외계에서 만들어진 천체가 지구 부근을 지나다가 지구 중력에 붙잡혀서 지구를 도는 달이 되었다. 이렇게 3가지죠. 그러나 아폴로 우주인들이 6차례에 걸쳐 지구로 가져온 달 암석의 성분, 월석의 성분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2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첫째, 월석의 화학 성분이 지구 암석의 성분과 비슷하다. 둘째, 그렇다고 달의 조성이 지구의 조성과 똑같지는 않다. 이렇게 2가지. 정리하세요.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럼 여러분, 월석이 지구의 암석의 성분과 비슷하다라고 하면 앞에 얘기했던 3가지 이론 중에 몇 번의 이론이 제외됩니까? 3번째 이론이 제외되겠죠. 지구의 암석 성분과 비슷하단 말은 지구의 성분이 일부 달에 들어갔다는 뜻인데 기존의 이론 3번은 외계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이 기존의 이론 3번은 제외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결과,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다 라는 이 결론은 예전의 이론 몇 번째를 제외시킵니까? 첫 번째 이론을 제외시키겠죠. 첫 번째 이론은 지구가 형성될 때 달도 같이 형성됐다는 거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지구와 달의 조성이 똑같아야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존의 이론 1이 제외가 됩니다. 그럼 월석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이 제기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새로운 충돌설.
계속 볼게요. 지구와 달이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면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질문하고 이제 답을 제시합니다. 과학자들은 월석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월석의 분석 결과가 바탕이 된 거예요. 자, 새로운 충돌설 제시합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에 있었던 대규모 충돌에 의해 달이 만들어졌다. 이게 새로운 충돌설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자세히 볼까요? 이런 새로운 충돌설은 예전의 충돌설과 다른 건데요. 예전의 충돌설과 새로운 충돌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전의 충돌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커다란 무엇이 운석이 제가 운석으로 구분하는 것도 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구에 충돌하면서 원래 태평양 지역의 물질은 지각이었는데 그 지각이 떨어져 올라서 공간으로 날아갔고 이 물질들이 서로 뭉쳐서 달이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우리 지구의 물질이 달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달의 성분이 지각의 성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월석을 분석한 후 새롭게 등장한 충돌설, 새로운 충돌설입니다. 새로운 충돌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지구에서 방출된 물질, 이 천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첨가되었다고 본다. 지구의 일부, 그리고 충돌한 천체의 일부가 더해져서 달이 되었다는 거죠. 충돌할 때 강력한 힘 때문에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물질과 지구의 충돌한 천체의 물질 중 많은 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대부분은 날아가 버렸고 지구 주변에 남아있던 물질이 모여서 달을 형성했다. 이것이 새로운 충돌설입니다. 뒷부분 문장도 내용 확인 문제에 언급이 됐으니까 읽어볼게요. 과학자들은 이 충돌이 지구가 형성된 후 1억 년 이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문단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문단은 새로운 충돌설을 이 논거를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자, 계속 볼까요?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다면 충돌한 천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 천체를 찾아볼 수 없다. 화성 크기의 천체라고 하면 다른 행성보다는 작겠지만 굉장히 큰 편인데 왜 그 천체는 없을까? 자, 이제 논거 입증합니다. 자, 그 이유는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던 태양계 초기의 격렬한 환경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한다. 태양계 초기의 격렬한 환경, 그게 뭘까요? 자, 볼게요.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부서져 생긴 커다란 조각은 아마 태양계를 떠돌다가 또 다른 행성과 충돌했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와 충돌한 천체, 그리고 충돌로 인해 부서진 천체 조각들은 그 다른 행성과 충돌을 해서 다른 행성이나 달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충돌했던 천체가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태양계 초기의 격렬한 환경 때문에 다른 행성이랑 부딪히면서 거기에 흡수됐거나 아니면 주위에 남아있어서 달이 됐거나 그래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미행성, 이것들이 지구를 비롯한 행성에 빈번히 충돌하던 태양계 초기에 화성 크기의 천체와 지구가 충돌한 사건은 그냥 조금 큰 규모의 충돌일 뿐이었다. 그 말은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다,
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태양계 초기에 행성들 간의 잦은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무슨 사실? 태양계 초기에 행성들 간의 잦은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충동설을 뒷받침하는 근거입니다. 별표. 새로운 충돌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쓰는 문제가 서술형으로도 많이 출제됐고 객관식 선지로도 아주 많이 출제됐어요. 새로운 충돌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태양계 초기의 행성들 간의 잦은 충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제가 되어야만 그때 부딪혔던 천체들이 왜 지금 없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바탕이 된 것은 바로 월석 분석 결과겠죠? 이 월석 분석 결과 이 부분도 빈칸으로 제시해서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방금 읽은 이 문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서 역량 기르기 2번에 보면 이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화살표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맺은말 부분인데 맺은말 치고는 설명이 더 제시되어 있죠. 여기는 바다와 고지대의 특징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용 확인 문제에 많이 언급된 부분입니다. 바다와 고지대 부분의 색깔이라든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암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칭은 누가 지었는지, 어느 쪽이 오래됐는지, 크레이터는 어느 쪽이 많은지까지 문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당히 꼼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일단 달에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바다, 밝게 보이는 부분이 고지대. 색깔 구분됐고요. 화학적으로나 광물학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암석이다. 바다와 고지대의 암석은 다른 암석입니다. 바다라는 명칭을 지은 사람은 갈릴레이, 망원경을 통해 관찰을 하고 바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단 어두운 부분인 바다는 화산 분출로 형성된 현무암 지대입니다. 자, 그리고 충돌 크레이터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고지대보다. 이 바다는 달 표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달의 바다는 대부분 충돌 분지 안에 분포되어 있고 지구를 향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을 관찰할 때 중간중간에 거뭇거뭇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고지대에 설명할게요. 고지대는 테라라고 부르기도 한다죠. 이 고지대의 크레이터와 분지는 운석의 충돌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확실하진 않다는 거예요. 크레이터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은 오래된 지역이다. 그 말은 달에 운석을 통해 운석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달에 뽀끔뽀끔 이렇게 크레이터가 생겼는데 이 크레이터가 많다는 말은 여기에 지각 변동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크레이터가 많은 부분은 오래된 부분이다. 즉 바다보다 여기 고지대가 더 오래된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달의 구성 성분은 지구 멘틀의 구성 성분과 비슷하다. 이 멘틀 이 부분을 바꿔서 지각이라고 틀린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분석 결과 달의 토양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구성 성분은, 이런 조성은 약간 올려볼까요? 이런 조성은 지구의 멘틀 조성과 비슷해요.
그래서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천체의 성분이 섞였음을 증명하기에도 충분하다. 즉, 이런 달의 구성 성분은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의 성분도 섞였고 두 가지 모두를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 내용 확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 유형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교과서를 펴놓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일치하는 것 찾아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1번, 지구와 충돌한 천체를 확인하면서 태양계 초기에 행성들 간에 잦은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충돌설을 뒷받침한다. 새로운 충돌설을 뒷받침하는 게 이 두 가지가 맞는지 확인합시다. 지구와 충돌한 천체를 확인. 지구와 천체가 충돌했다는데 왜 충돌된 천체는 없죠? 라는 이 확인 작업에서 일단 시작했어요. 논거의 입증 과정을 거치니까 태양계 초기에 행성들 간에 잦은 충돌이 있었다. 이거 뒷받침 근거였죠. 이렇게 잦은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지구와 충돌한 천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죠.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정답은 1번. 그럼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확인합시다. 2번, 충돌구. 크레이터라는 말 대신에 충돌구라는 말도 지문에 쓰입니다. 선지에. 충돌구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빠른 충돌 속도 때문이다. 빠른 충돌 속도 때문에 크레이터가 만들어지는지는 제시되지 않았고요. 운석 때문에 그렇게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만 이야기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충돌구를 만든 충돌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운석의 충돌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는 틀렸고요. 4번. 달의 기원에 대한 충돌설은 결국 월석 분석 이전과 이후의 결론이 같다는 것이다. 월석을 분석한 뒤에 그 이전의 이론이 제거되었고 그 다음 이후의 결론, 새로운 충돌설이 등장했죠. 틀린 선지네요. 5번, 수성은 달이나 지구에 비해 충돌구의 수가 많다. 수성에 관해서는 언급한 적도 없죠. 정답은 1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이게 출제 유형 두 번째에 나왔던 유형이에요. 새로운 충돌설에 관해서 묻는 문제. 과정으로 많이 제시되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답 찾아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1번.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다면 충돌한 천체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서 비롯됐다고 했죠. 적절한 질문이고요. 2번. 그러나 지금은 그 천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죠. 3번. 태양계 초기에는 행성들 간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다. 그렇죠. 4번. 지구와 충돌한 천체, 충돌로 인해 부서진 천체 조각들, 이것들은 다른 행성이나 달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정답은 5번이란 얘긴데 5번에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 이는 지구에서 방출된 물질로 달이 이루어졌다는 월석 분석 결과로 뒷받침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일단 지구에서 방출된 물질로 달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설명이 하나가 빠졌죠. 지구에서 방출된 물질에다가 충돌된 천체의 일부, 그렇게 두 가지가 더해져서 달이 되었다라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 일부만 제시한 이 부분, 지구에서 방출된 물질로, 이 부분도 틀렸고요. 하나가 더 틀렸어요. 이게 선지에 이 내용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 월석 분석 결과로 뒷받침된다. 월석 분석 결과는 이런 논거의 입증 과정의 바탕이 되었을 뿐이지 뒷받침 근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입증 과정의 뒷받침 문장은 무엇입니까? 태양계 초기에 있었던 행성들 간의 잦은 충돌입니다. 그게 뒷받침 근거예요. 월석 분석 결과가 뒷받침 근거가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8번의 답은 5번. 그 다음은 우리 13번 볼게요. 달의 표면에 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고 아까 우리 보았죠. 윗글을 읽고 달의 표면적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옆에 지문 보시고 표면적 특징을 이해한 것으로 틀린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달의 표면 중 어두운 부분은 지구를 향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어두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바로 바다였죠. 바다는 지구를 향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여기 언급되어 있죠. 2번, 달의 표면 중 어두운 부분의 명칭을 명명한 사람은 갈릴레이이다. 어두운 부분은 바다라고 우리 얘기했고요. 여기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여기 우리 공부했었죠. 3번, 달의 표면 중 밝은 부분은 어두운 부분보다 더 오래된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밝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죠? 테라라고 불리는 여기 상대적으로 밝은 고지대였죠. 고지대는 무엇이 많아요? 크레이터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크레이터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은 오래된 지역이에요. 따라서 고지대는 어두운 부분, 바다보다 오래된 지형이다. 그 다음, 달의 표면 중 16%는 어두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레이터가 집중되어 있다. 바다는 달 표면의 16%라는 말은 있죠. 그런데 크레이터가 집중되어 있다는 아니죠. 크레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고지대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달의 표면 중 어두운 부분은 바다죠.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화산 분출과 연관이 있다. 자요. 여기 대규모 화산 분출로 형성된 현무암 지대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 정답은 크레이터가 집중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한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까지 다뤄봤고요. 이렇게 달의 표면 사진을 응용한 문제도 출제되었고,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 그리고 외부 지문, 이건 이전의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거든요. 서술형 문제도 여기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 다양한 유형 문제 많이 다뤄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